클렌징 시술 준비 과정의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객에게 가운을 입히고 고객이 액세서리를 제거하여 보관하게 한다. 2번. 터번은 귀가 겹쳐지지 않게 조심한다. 3번. 깨끗한 시트와 중간 타월로 준비된 침대에 눕힌 다음 큰 타월이나 담요로 덮어준다. 4번. 터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핀셋으로 다시 고정시킨다. 터번을 고정할 때 핀셋을 사용하면 고객의 두피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시술 시 핀셋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터번이 흘러내리지 않게 핀셋으로 고정한다는 내용은 클렌징 시술 준비 과정의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성 피부를 위한 피부관리 방법은 1번. 토너는 알코올 함량이 적고 보습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한다. 2번. 클렌저는 유분기 있는 클렌징 크림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번. 식물성 지방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4번. 클렌징 로션이나 산뜻한 느낌의 클렌징 젤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을 지운다. 지성 피부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막기 위해 유분기가 적고 산뜻한 사용감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유분 함량이 높은 클렌징 크림보다는 산뜻한 타입의 클렌징 젤이나 로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객이 처음 내방하였을 때 피부관리에 대한 첫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얻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전 단계의 피부관리 방법을 배우게 된다. 2번.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3번. 피부관리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며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4번. 피부관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첫 상담은 고객에게 현재 필요한 관리법을 제안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므로 과거의 잘못된 관리 습관을 단순히 배우는 것은 상담의 주요 목적이나 기대 효과와 거리가 멉니다. 왁스 시술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제모하기 적당한 털의 길이는 2cm이다. 2번. 온 왁스의 경우 왁스는 제모 실시 직전에 데운다. 3번. 왁스를 바른 위에 머절린 부직포, 은수직으로 세워 떼어낸다. 4번. 남아있는 왁스의 끈적임은 왁스 제거용 리무버로 제거한다. 왁스 시술 후 피부에 남은 끈적임은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닦아내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모하기 적당한 털의 길이는 보통 0.5에서 1cm 정도이며 머슬린은 피부와 평행하게 밀착하여 떼어내야 합니다. 눈썹이나 겨드랑이 등과 같이 연약한 피부의 제모에 사용하며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고 채모를 제거할 수 있는 왁스 제모 방법은 1번. 소프트 왁스법. 2번. 콜드 왁스법. 3번. 물 워터 왁스법. 4번. 하드 왁스법. 하드 왁스는 왁스를 직접 피부에 발라붙인 뒤 왁스 자체를 잡고 떼어내는 방식이라 부직포가 필요 없으며 자극이 적어 눈썹이나 겨드랑이 등 연약한 부위에 적합합니다. 워시오프 타입의 팩이 아닌 것은 1번. 크림팩. 2번. 거품팩. 3번. 클레이팩. 4번. 젤라틴팩. 젤라틴팩은 피부에 바른 뒤 굳으면 떼어내는 필오프 타입의 팩입니다. 반면 크림, 거품, 클레이팩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 타입입니다. 아래 설명과 가장 가까운 피부 타입은 1번. 지성 피부. 2번. 민감 피부. 3번. 건성 피부. 4번. 정상 피부.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여 피부 표면에 유분기가 많고 모공이 넓으며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쉽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피부 미용이라는 명칭은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텐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2번. 코스메틱이란 용어는 독일어의 코스마인에서 유래되었다. 3번. 이센티크란 용어는 화장품과 피부 관리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4번. 피부 미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코스메틱 영어는 독일어가 아닌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는 질서 또는 조화를 뜻하는 코스마이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코스메틱의 어원을 독일어로 설명한 2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피부 관리 시술 단계가 옳은 것은 1번. 클렌징 피부 분석 딥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 2번.
피부 분석 클렌징 딥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 3번. 피부 분석 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딥클렌징 팩 마무리. 4번. 클렌징 딥클렌징 팩 매뉴얼 테크닉 마무리 피부 분석. 피부 관리의 기본 원칙은 먼저 얼굴의 노폐물을 제거한 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질을 정리한 후 관리 효과를 높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클렌징으로 시작해 피부 분석을 거쳐 딥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마무리 단계 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스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피부 미용 관리에서 냉스포는 사용하지 않는다. 2번. 해면을 사용하기 전에 스포를 우선 사용한다. 3번. 냉스포는 피부를 긴장시키며 진정 효과를 위해 사용한다. 4번. 온스포는 피부 미용 관리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부 수렴 효과를 위해 사용한다. 냉스포는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 온도를 낮춰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온스포는 혈액순환을 돕고 모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를 긴장시키고 진정시킬 때는 냉스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 중 눈 주위에 가장 적합한 매뉴얼 테크닉의 방법은 1번. 문지르기, 2번. 주무르기, 3번. 흔들기, 4번. 쓰다듬기. 눈 주위의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피하고 가볍게 쓰다듬는 동작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딥클렌징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포를 연화시킨다. 2번.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고 혈색을 맑게 한다. 3번. 클렌징의 효과가 있으며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세포를 제거한다. 4번. 혈액순환 촉진을 시키고 피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한다. 딥클렌징은 각질 제거와 모공 관리를 통해 피부 표면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혈액순환 촉진이나 영양 공급은 주로 매뉴얼 테크닉, 마사지, 이나 팩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동작은 피부결 방향으로 한다. 2번.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찬물에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바로 마사지한다. 3번. 시술자의 손톱은 짧아야 한다. 4번. 일광으로 붉어진 피부나 상처가 난 피부는 매뉴얼 테크닉을 피한다. 매뉴얼 테크닉 시 시술자의 손이 차가우면 고객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므로 손을 따뜻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 중 수요법, 워터 테라피, 하이드러 세라피, 시 지켜야 할 수칙이 아닌 것은 1번. 식사 직후에 행한다. 2번. 수요법은 대개 5분에서 30분까지가 적당하다. 3번. 수요법 전에는 잠깐 쉬도록 한다. 4번. 수요법 후에는 주스나 향을 첨가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어야 하므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수요법을 시행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딥클렌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 2번. 효소 필링, 3번. 브러싱, 4번. 이온토포레시스. 이온토포레시스는 전류를 이용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흡수 관리법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딥클렌징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 시 매뉴얼 테크닉을 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 2번. 혈액순환 촉진, 3번. 신진대사 활성화, 4번. 부종 감소. 매뉴얼 테크닉은 혈액 및 림프 순환을 도와 노폐물 배출과 부종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부종 감소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매뉴얼 테크닉의 주요 효과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제의 보기는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문제 자체의 오류이거나 문맥에 따라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는 난해한 문항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어떤 타입이 주로 사용되는가? 1번. 시트 타입, 2번. 크림 타입, 3번. 파우더 타입, 4번. 겔 타입.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콜라겐 섬유를 시트 형태로 얇게 압축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시트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셀룰라이트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행해야 할 관리 방법은 1번. 근육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행한다. 2번.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관리를 한다. 3번. 피지가 모공을 막고 있으므로 피지 배출 관리를 집중적으로 행한다. 4번.
한선이 막혀 있으므로 한선 관리를 집중적으로 행한다. 셀룰라이트는 노폐물과 독소가 쌓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림프순환을 돕는 관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주형의 세포가 단층으로 이어져 있으며 각질 형성세포와 색소 형성세포가 존재하는 피부세포층은 1번 기저층, 2번 투명층, 3번 각질층, 4번 유급층. 피부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은 원주형 세포가 단층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멜라닌 세포, 색소 형성 세포가 분포하여 피부색을 결정합니다. 산소 라디칼 방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는 1번 FDA, 2번 소드, 3번 AHA, 4번 NMF. 소드, 슈퍼록사이드 디스뮤테이스 는 체내에 쌓이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항산화 효소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식품의약국, FDA, 과일산, AHA, 천연보습인자, NMF를 의미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 중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보호작용, 2번 체온조절작용, 3번 감각작용, 4번 순환작용.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하지만 혈액이나 림프를 이동시키는 순환 기능은 피부가 아닌 순환계의 역할입니다. 내인성 노화가 진행될 때 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1번 각질층 두께, 2번 주름, 3번 피부 처짐 현상, 4번 랑게르한스 세포. 내인성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의 수가 감소하며 이와 달리 각질층 두께, 주름, 피부 처짐은 노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음 중 주름살이 생기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분의 부족 상태, 2번 지나치게 햇빛, 선라이트에 노출되었을 때, 3번 갑자기 살이 찐 경우, 4번 과도한 안면 운동. 피부의 주름은 주로 피부 탄력 저하나 수분 부족, 자외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갑자기 살이 찌는 것은 오히려 피부가 팽창하여 주름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대사 및 해독작용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관계있는 무과립세포는 1번 조면형질내세망, 2번 골면형질내세망, 3번 용해소체, 4번 골기체. 활면형질내세망은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아 매끄러운 모양을 띠며 지질대사,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 및 약물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골면은 활면과 같은 의미로 이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형질내세망이 체내의 물질 대사와 해독을 주도합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1번 농가진, 2번 무좀, 3번 홍반, 4번 사마귀. 이미지 속 설명은 곰팡이성 피부질환인 백선증을 의미하며 발에 생기는 백선증을 흔히 무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진균, 곰팡이에 의해 감염되어 피부의 각질층에 증식하며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아포크린한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포크린한선의 냄새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2번 땀의 산도가 붕괴되면서 심한 냄새를 동반한다. 3번 겨드랑이, 대음순, 배꼽 주변에 존재한다. 4번 인종적으로 흑인이 가장 많이 분비한다. 아포크린한선의 냄새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며 주로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여 겨드랑이나 생식기 부근의 특정 부위에서 분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인 피부의 pH 범위는 1번 pH 3.5에서 4.5, 2번 pH 5.2에서 5.8, 3번 pH 6.5에서 7.2, 4번 pH 7.5에서 8.2. 건강한 피부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 약산성을 띠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범위는 pH 5.2에서 5.8 사이입니다. 성장기에 있어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성지골, 2번 두개골, 3번 연지상골, 4번 골당연골.
골당연골은 뼈의 양끝에 위치하여 세포 분열을 통해 뼈를 길게 자라게 하는 성장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장기의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부위는 골당연골입니다. 섭취된 음식물 중에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세포 소기관은 1번 리보소옴, 2번 리소조옴, 3번 골지체, 4번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영양분을 산화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소기관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미토콘드리아를 떠올려야 합니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민문이근은 1번 골격근, 스켈레탈 머슬, 2번 심근, 카디액 머슬, 3번 평활근, 스무스 머슬, 4번 승모근, 트레페지우스 머슬. 평활근은 내장기관을 구성하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불수의 근으로 가로무늬가 없다는 즉증이 있어 민무늬근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머지 보기인 골격근, 심근, 승모근은 모두 가로무늬근에 해당합니다. 인체 내의 화학물질 중 근육 수축에 주로 관여하는 것은 1번 액틴과 미오신, 2번 단백질과 칼슘, 3번 남성 호르몬, 4번 비타민과 미네랄. 근육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 섬유가 서로 미끄러지듯 교차하며 결합할 때 수축하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근육 수축의 핵심 구성물질은 액틴과 미오신입니다. 혈관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맥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정맥에 비해 두껍다. 2번 동맥은 중막인 평활근층이 발달해 있다. 3번 정맥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얇으며 판막이 발달해 있다. 4번 모세혈관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얇다.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3층 구조가 아닌 내피세포로만 이루어진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이 3층 구조라고 설명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소화선, 소화샘, 위로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동시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혼합선, 외분비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타액선, 2번 간, 3번 담낭, 4번 췌장. 췌장은 소화 효소가 포함된 췌액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및 글루카곤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혼합선입니다. 신경계의 기본세포는 1번 혈액, 2번 뉴런, 3번 미토콘드리아, 4번 DNA.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고주파 피부 미용기기의 사용 방법 중 간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객의 얼굴에 적합한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전극봉으로 마사지한다. 2번 얼굴에 적합한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마사지한다. 3번 고객의 얼굴에 마른 거즈를 올린 후 그 위를 전극봉으로 마사지한다. 4번 고객의 손에 전극봉을 잡게 한 후 얼굴에 마른 거즈를 올리고 손으로 눌러준다. 고주파 기기의 간접법은 고객이 전극봉을 손에 쥐고 전류가 흐르게 한 상태에서 관리사가 맨손으로 고객의 피부를 마사지하여 전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극봉을 직접 피부에 대지 않고 관리사의 손을 통해 자극을 주는 2번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피지, 연포가 있는 피부 부위의 우드램프, 위 반응 색상은 1번 청백색, 2번 진보라색, 3번 앙갈색, 4번 오렌지색. 우드램프 검사 시 피지 분비가 많거나 피지가 고여있는 피부 부위는 형광 반응을 통해 오렌지색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피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라테라피 기기에서 빨상 색광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혈액순환 증진, 세포의 활성화, 세포 재생활동. 2번 소화기계 기능 강화, 신경자극, 신체 정화작용. 3번 지루성 여드름, 혈액순환 불량 피부관리. 4번 근조직 이완, 셀룰라이트 개선. 빨간색 광은 혈액순환 촉진과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어 지루성 피부나 혈액순환 불량 관리에 효과적이지만 소화기계 기능 강화나 신경자극은 빨간색 광의 주요 효과가 아닙니다. 클렌징이나 딥클렌징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베포라이저, 2번
브러싱 머신. 3번. 진공 흡입기. 4번. 확대경. 확대경은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 클렌징이나 딥클렌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류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번.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으로 1쿨롱은 도선에 원부위의 전압이 걸렸을 때 1초 동안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다. 2번. 교류 전류란 전류 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다. 3번.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흘러간 전하의 양으로서 단위는 A, 암페어이다. 4번. 직류전동기는 속도 조절이 자유롭다. 1쿨롱, C, 은 1암페어, A, 위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한 전하량을 의미하며 전압, V, 위 크기와는 직접적인 정의관계가 없습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지닌 원자를 말한다. 2번. 증류수는 이온수에 속한다. 3번. 원소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4번.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이온결합이라 한다. 증류수는 전해질이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물로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하므로 이온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인 이온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향수의 구비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향에 직증이 있어야 한다. 2번. 향이 강함으로 지속성이 약해야 한다. 3번. 시대성에 부합하는 향이어야 한다. 4번. 향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향수는 사용 후 오랫동안 향이 유지되는 지속성이 필수적이므로 향이 강하다고 해서 지속성이 약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수는 일정한 지속력을 갖추고 있어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계면활성제는 계면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다. 2번. 계면활성제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3번.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높이고 기름을 유화시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번. 계면활성제는 표면활성제라고도 한다.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액체의 퍼짐성을 좋게 하고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유화작용을 돕는 물질입니다. 다음 중 기초화장품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세정, 2번. 미백, 3번. 피부정돈, 4번. 피부보호. 기초화장품의 주요 목적은 피부 청결, 피부결 정돈 및 유수분 공급을 통한 피부 보호에 있으며 미백은 피부 타입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아하, AHA 위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각질 제거 및 보습 기능이 있다. 2번. 글리콜릭산, 젖산,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이 있다. 3번. 알파 하이드록시카프로익 애시드, 알파 하이드록시케이프로익 애시드, 위 약어이다. 4번. 피부와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다. 아하, AHA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위 약어로 특정 산성분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산 등을 포함하는 총칭입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AHA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바르게 정의한 것은 1번.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이다. 2번. 화장품은 특정 부위만 사용 가능하다. 3번. 의약품의 사용 대상은 정상적인 상태인 자로 한정되어 있다. 4번. 의약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된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하여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효능과 함께 일정 수준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인 반면 의약품은 효과를 위해 부작용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비누의 제조 방법 중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와 알카리를 함께 가열하면 유지가 가수 분해되어 비누와 글리세린이 얻어지는 방법은 1번. 중화법, 2번. 검화법, 3번. 유화법, 4번. 화학법. 유지와 알칼리를 반응시켜 비누와 글리세린을 생성하는 비누화 반응을 이용한 제조법이 바로 검화법입니다. 샤워코롱, 샤워콜록은 이속하는 분류는 1번. 세정용 화장품, 2번. 메이크업용 화장품, 3번. 모발용 화장품, 4번.
방향용 화장품. 샤워 코롱은 몸에 향기를 더해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제품이므로 향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용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중 동물과 전염병의 병원소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소결핵, 2번 쥐 말라리아, 3번 돼지 일본뇌염, 4번 개 공수병. 말라리아는 주로 암컷 얼룩날개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며 쥐가 병원소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질병은 렙토스피라증이나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따라서 쥐와 말라리아를 연결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식품의 현기성 상태에서 발육하여 신경계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1번 살모넬라증 식중독, 2번 보툴리누스균 식중독, 3번 포도상구균 식중독, 4번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보툴리누스균은 공기가 없는 현기성 상태에서 증식하는 독소형 식중독균으로 신경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신경계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상 제1군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1번 한센병, 2번 폴리오, 3번 일본뇌염, 4번 파라티푸스. 파라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급성 세균성 장관 감염병으로 제1군 법정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한센병은 제3군, 폴리오는 제2군, 일본뇌염은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공중보건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가장 신뢰성 있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1번 질병이환율, 2번 영아사망률, 3번 신생아사망률, 4번 조사망률.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나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사회적 복지 상태, 영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중보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민감하고 신뢰도 높은 지표로 통용됩니다. 다음 중 음료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염소 소독, 2번 표백분 소독, 3번 자비소독, 4번 승홍액 소독. 승홍액은 독성이 매우 강한 승홍, 염화제의 수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므로 음료수 소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반면 염소, 표백분, 자비소독은 음료수의 살균 및 소독에 널리 활용되는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상처의 표면에 소독하는 데 이용하며 발생기 산소가 강력한 산화력으로 미생물을 살균하는 소독제는 1번 석탄산, 2번 과산화수소수, 3번 크레졸, 4번 에탄올. 과산화수소수는 분해될 때 발생하는 산소가 강력한 산화작용을 일으켜 상처 부위의 미생물을 살균하는 소독제입니다. 이 때문에 주로 상처 소독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알코올 소독의 미생물 세포에 대한 주된 작용 기전은 1번 할로겐 복합물 형성, 2번 단백질 변성, 3번 효소의 완전 파괴, 4번 균체의 완전 융해. 알코올은 세균 내부의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응고시키는 단백질 변성작용을 통해 미생물을 사멸시킵니다. 자비소독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물에 탄산나트륨을 넣으면 살균력이 강해진다. 2번 소독할 물건은 열탕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3번 100에서 15에서 20분간 소독한다. 4번 금속기구, 고무, 가죽의 소독에 적합하다. 자비소독은 끓는 물을 이용하므로 열에 약한 고무나 가죽 제품을 소독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주로 열에 강한 금속기구나 유리제품 소독에 사용합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번 대통령, 2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번 시, 도지사, 4번 공중위생관련협회 또는 단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영업장 폐쇄명령, 2번 영업정지 6월, 3번 영업정지 3월, 4번 영업정지 2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이므로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용업 관련 법규 중 가장 엄격한 처벌 기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 중 법에서 규정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위촉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 공중위생 관련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2번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3번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4번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일반인 중 민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위촉하는 직책이므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경고, 2번 영업정지 5일, 3번 영업정지 10일, 4번 영업장 폐쇄명령. 소독한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처분을 받으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